여사님과 과수댁 도토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그동안 한국전쟁 이야기며 많은 이야기를 너무 기깔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자주 글을 올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상상님 카페에 글 쓰고 상상님 영상 보는 게 취미니까 이번에도 하나 끄적여볼까 합니다. 이번 글도 한국전쟁 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무속인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한국전쟁 이야기를 쓰고 있긴 한데 쓰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다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무속인분, 바로 그 도깨비와 장승하라범 이야기에서 만났던 무속인분인데, 그때 그 사건 이후 왕래가 생기고 하나의 지인분이 되어 많은 이야기 등을 하고 가끔 명절이면 간단한 선물, 생일이면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하듯 가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때도 있고 저를 시크하게 도와주시는 일도 있거니와, 그분도 저로 인해 상상님의 구독자가 되었는데, 상상님의 괴담들 중 일반분인데 무속인분 혹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과의 친분과 협력적인 내용을 들으시고는 무속인분께서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내용처럼 한가닥 하는 사이인데 주인공이 돼보자는 제안과 함께 스펀지밥의 조개맨과 인어소년 같은 사이인데 우리 썰도 어디 가면 우와 소리 좀 들을 수 있다는 제안에 일단 조금만 써보고 반응을 봐서 괜찮으면 장편으로 올려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서 협력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하지만 그분과 저 둘 다 관심을 갈구하는 캐릭터들이니 가벼운 내용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이 글을 장편으로 쓸까 했는데 장편으로 쓸 만큼의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단편으로 조금 길게 써서 올리며 여러가지 이야기가 섞여있다 보니 좀 두서가 없는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도깨비와 장승하라범에서 이야기했듯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평범한 집의 모습에 놀랐지만 그 후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엄청난 미모와 큰 키에 놀랐습니다. 저의 키가 183 정도인데 저와 큰 차이가 없는 장신이며 마치 미국의 모델이자 배우인 애슐리 피어스를 닮은 미모에 뇌에 버퍼링이 왔었습니다. 애슐리 피어스? 애슐리 피어스가 누구지? 아니 무당분인데 미모가 이렇다고요? 이게 무당분 닮았다고요? 와, 대박이다. 너무 미인 아니에요? 애슐리 피어스의 한국판 정도? 나이는 그냥 40대라고 하시는데 동안의 모습과 순하신 모습, 너무 예의와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 처음에는 수도 없이 든 생각이 이분이 진짜 무속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친해져서 여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꽤 젊은 나이시지만 여사님이 뭔가 듣기 좋다고 하셔서 전 그분을 여사님, 그분은 저를 과수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수댁. 사실 나이 차이만 보면 좀 차이 나는 누나 정도라 여사님보다 누나가 더 라고 했다가 무당이 살 날리는 거 보고 싶냐는 상냥한 협박에 사실 저번 도깨비와 장승하라범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쓰고 넘어갔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애슐리 피어스를 닮은 여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분에게 소소한 도움, 큰 도움을 몇 번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 중 하나는 그분과 친분이 쌓여가고 번호 교환도 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날도 하루 농사 준비를 하던 이른 아침 고등학교 친구의 모친상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가 없다 보니 부고 소식을 듣고 바로 자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오후에 읍내까지 나가 있을 테니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친구는 흔쾌히 승낙하여 약속 시간까지 맞춰놨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여사님께 연락이 왔고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가는지.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 여사님이 하신 말씀은 혹시 가능하다면 버스를 타든 해서 혼자 이동이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나중에 이야기해 줄 테니 일단은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해줄 수 있는지 답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와, 뭘까?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러면은 좀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일반 분도 아니고 무당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저런 얘기하면은 무서울 것 같아요. 뭔가 신을 모시는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마음 한켠이 찜찜해졌고 잠깐의 고민 후 알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여사님과의 통화 종료 후 친구에게 전화하여 농사일 때문에 조금만 늦게 출발해야 할 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먼저 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도 늦게만 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인사를 올리고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도 자차를 끌고 오는 친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이야기뿐이었고 그때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길이 막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는 새벽쯤 다른 친구 하나가 다급하게 저와 친구들을 밖으로 불러냈고 밖에 나가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친구가 국도로 오던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고 근처 도시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되었다는 소식과 아무래도 사고가 크게 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사고가 난 친구의 동생이 말하길 앞으로 3일이 고비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사고가 났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사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저 멍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말과 함께 전치 28주 상해의 대형 사고였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거기 있었으면 와... 28주? 진짜 거의 죽다 살아나셨네. 시간이 좀 흐르고 여사님과 식사를 하며 넌지시 여쭤보니 점심을 먹고 잠깐 졸았는데 누군가 저의 온몸을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을 봤고 자세히 보니 검은 옷의 그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그 차에 있었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소름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찌 보면 그게 저의 팔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셔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니 그 정도 끈앞풀들은 저희 어르신 근처에도 못 와요. 그리고 그렇게 보인 거면 어르신이 과수댁을 이쁘게 보시고 제 친구이자 친하게 지내도 될 지인으로 받아들인 거라 괜찮아요. 도대체 여사님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승사자를 끈앞풀로 표현하시는지. 여사님은 여사님이 모시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보통 분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신이신가 또? 보통 괴담 이야기를 봤을 때 저승사자를 좀 막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주할머니 정도? 다른 괴담 같은 거 시리즈 봤을 때는 저승사자를 좀 막대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또 엄청난 분이신 것 같은데. 여사님에게 받은 또 다른 도움은 여사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귀농하고 되는 일도 없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던 슬럼프 시기가 있었는데 힘든 시기가 시작되고는 환각, 환청에 시달리던 일이 있었습니다. 방에 누워있으면 누군가 귓가에서 야! 라고 하던가 혹은 일을 하다 보면 잔상이 보이던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결국 나긋나긋하지만 강력한 그분 여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사님은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오라는 말만을 남기고는 전화를 끊으셨고 커피를 사서 가니 여사님은 커피를 받으시며 저와 제 주변을 쓱 보시고는 이내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그분의 고함인데 발성이 얼마나 좋으시던지 마치 쿵푸어슬의 큰 목소리로 빌런을 퇴치하는 그 아줌마와 비슷했습니다. 아, 그 저기 사자후 내시는 분, 그렇게 종 같은 거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빵 치면서 막 하시는 분 있는데 이제 그게 연상이 됐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이런 보잘것없는 잡것들을 봤나? 니들이 뭔데 이 사람을 따라다녀? 너희가 넘볼 만큼 종지 그릇이 아니야. 빨리 안 꺼져? 그 순간에는 움찔했는데 이것이 물리 테마 기출 변형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도 몇 차례 고함을 질렀고 마당에 있던 쌀이 빗자루로 저의 몸을 먼지 쓸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어내리고는 다독여 주셨습니다. 고생했다며.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뒤 조심스럽게 커피는 왜 사오라고 하셨는지 여쭤보니 저 도착하기 전에 점심 먹었는데 밥 먹고 커피를 안 먹어서 사오라고 하셨다고. 여사님은 저와 함께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신 이야기는 저를 불안함과 그 불안함을 안심하게 하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셨는데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달 전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 말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사님의 말씀에서의 꿈은 위에서의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 꿈을 하나 꿨는데 중년의 여성분과 긴 생머리에 기골이 장대한 마치 하승진님 같이 엄청 큰 키에 기골이 장대한 젊은 여성분이 나왔는데 중년의 여성분이 저의 손을 끌어당기며 그 여성분과 잡게 하시더니 이제 이게 네 수호신이다 하시더니 사라지시더군요. 전 그 꿈에 대해 혹시 여사님처럼 나도 신을 모셔야 하는 건가? 등의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의 말씀은 그런 꿈 꾼다고 다 무당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영역이 강하고 조상신이 요놈 괜찮네 라며 예의주시하는 하나의 그릇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수호신이라는 존재와 제가 지금 서로 친해지길 바래를 하고 있어서 힘든 것일 뿐 시간이 약이라며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그냥 여성 수호신 보다 하승진님 같은 여성 수호신 하니까 뭔가 더 든든한 기분 드는 거 있죠. 여사님과 친해지며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어쩌다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젊은 날에 따뜻한 추억이며 동시에 뼈시린 과거라는 말로 운을 띄우셨습니다. 여사님은 원래 모델이 꿈이었는데 20대 초반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패션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
여사님의 은사님이 국내의 기업들도 좋지만 큰 세상에서 자유롭게 모델의 꿈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냐며 생각만 있으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돕겠다는 말씀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계속 떠 있을 수 없듯이 자신의 꿈을 준비하던 와중에 신이 오셨는데 모델이란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거부하니 세상이 무너질 만큼의 고통과 힘든 일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모델이란 꿈을 접고 지금의 어르신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생각보다 너무 높은 신분이었고 신어머니 또한 신을 받는 과정을 도와주고 한동안 미음에 의존하며 겨우 기도만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이 여사님을 뵙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쪽 세상에서 꽤 유명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단계에 존윅 비슷하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잉? 했지만 이해는 잘 되었던, 하지만 맨정신으로 보고 있으면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아무도 모르는 이곳으로 들어와 작은 농사와 기도만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무속이 아니었다면 밀라노에서 내노라 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말에 그저 끄덕끄덕만을. 여사님의 과거사는 이쯤에서 생략을 하고 여사님의 또 다른 도움은 우리 집과 저의 절대 존재 도깨비님을 도와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나름 우리 집에서는 큰일이었죠. 혹시 예전 박보살님 이야기에서 나왔던 도깨비 터 기억나시나요? 여사님은 우리 집이 전형적인 도깨비 터이고 우리 집에 거주하며 저희를 보살피고 계신 그분이 제가 있는 지역인 강원도 땡땡군에서 방귀 좀 낀다는 도깨비인데 도깨비 터에 사는 사람들이 밥과 술도 챙겨주고 그 사람들의 조상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셔 하면서 싸바싸바를 하고 있으니 옛다 기분이다 라고 하면서 보살펴주고 계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조상신님께서 어찌 싸바싸바를 하셨기에 도깨비를 구슬렸을까? 근데 작년 초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봄, 우리 동네에 명당 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한참을 둘러보더니 뜬금없이 보상은 넉넉하게 해줄 테니 집과 집터를 매매할 생각 없냐고 하는 겁니다. 제 가족은 순간 멍했지만 가족들은 단호히 거절했고 그 사람들은 별말 없이 돌아가며 그날의 소동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2주 정도 지나서부터 이상하리만큼 집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100일도 안 된 조카가 아프고 할머니가 쓰러지는가 하면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이 문제가 생기는 등 이상하리만큼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집을 보며 혹시 도깨비밥 걸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 여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인사를 하고는 마당을 둘러보시더니 도깨비 어디 가셨어요? 도깨비 어디 가셨냐고요? 저와 가족들은 멍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사님이 무속인인 것은 모르고 단지 저의 지인분이라고만 알고 있었기에 여사님의 그런 이야기에 더욱 멍하실 수밖에요. 도깨비는 왜요? 아니 도깨비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밥만 챙기고 있으면 어째요? 지금 도깨비 집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기 도깨비 계시던 자리에 온갖 잡것들만 득실득실하게 들어찼는데 장승할아버지가 여태 버티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도깨비는 없고 장승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거 참. 아버지는 여사님의 존재를 묻기보단 도깨비님을 찾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셨는지 여사님께 도깨비님을 다시 모셔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여사님은 최근에 안면 없는 사람 온 적이 없었냐고 물었고 저희의 뇌리를 스치는 사람 바로 명당 터를 찾아다닌다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 도깨비 훔쳐갔나? 그 박보살도 보면은 그 도깨비 터였는데 그 도깨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 계셨었잖아. 그런 느낌인가 본데? 여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여사님은 아마 그 사람들 같은데 간혹 좋게 포장을 하지만 뜨내기 무당이나 법사라는 사람들이 마을이나 집을 지키는 신 혹은 도깨비 터의 도깨비를 몰래 모셔가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람들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물건이나 돈을 훔쳐간 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도깨비를 훔쳐간 거면 저희가 어쩌면 좋겠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여사님은 잠깐 기다려보라는 말을 하시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고 잠시 후 여사님은 여보세요가 아닌 도깨비님 누가 깨어 데려갔는데 빨리 좀 찾아야 해요. 여사님이 한동안 통화를 하셨고 1시간이 조금 안 되어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에 도착하고 유해진님을 닮은 아저씨 한 분과 과연 오래 서 계실 수는 있을지 의문이 드는 할머님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할머님은 한동안 우리 집을 둘러보며 여사님과 이야기를 하셨고 저에게 힘겹게 오셔서는 너 말이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싹싹 빌고 있어서 그냥 도와주는 건데
너를 그렇게 도와준 도깨비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잘하는 짓이다. 할머니, 전 아무것도 못 보는 평민입니다. 어찌 저에게. 할머님은 이런 짓을 할 거는 그놈밖에 더 있겠냐며 여사님께 가자는 말과 함께 유해진 닮은 아저씨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르셨습니다. 나중에 여사님이 알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 할머니도 무속인인데 여사님과 친한 말년병장 같은 슈퍼파워 무속인이셨습니다. 여사님이 할머니와 함께 도깨비를 잡으러 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연락이 없자 아버지는 도깨비님께 몹쓸 짓을 했다며 전전긍긍하셨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사님께 연락을 넣어보라는 말만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사님께 연락은 넣어봤지만 도통 전화를 안 받으시니 어느덧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여사님께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도깨비님 찾았다는 말과 함께 밤에 모시고 갈 거니까 밥과 술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마당으로 차량 2대가 들어왔고 첫 번째 차에서 여사님과 할머니 유해진님을 닮은 아저씨가 내리셨습니다. 여사님의 손에는 수박만한 한 항아리가 들려 있었는데 우리 모두 그 항아리가 도깨비님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뒤 차에는 그 명당을 본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저 땅만을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을 아버지는 격분하여 샤우팅을 날리셨지만 날이 날인 만큼 같이 계시는 분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과 함께 도깨비님 모실 준비를 하고 여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님은 여사님께 도깨비에 대해 들었지만 이렇게 산도깨비를 거느리고 계시는 도깨비인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며 연신 합장을 하셨습니다. 여사님은 산도깨비가 주인을 잃으니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제 주인이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 주인의 호령에 모여들 것이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깨비님의 납치소동에 대해 여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라통을 끌어오르게 했는데 그 명당을 보러 왔다는 사람들은 신발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볼품없는 듣보잡 무속인 풍수지리가 등으로 꾸려진 사람들이었고 어느 회사 사장님이 목돈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 좋은 명당 자리 좀 찾아달라고 의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장님의 의뢰에 이것저것을 다녀보다가 제가 있는 지역까지 들어왔고 우리 집이 도깨비 터라는 것을 듣고는 명당 자리를 찾는 척 우리 집이 진짜 도깨비 터인지 확인차 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사 도깨비가 아닌 것을 느끼고 대박 나겠다는 생각에 집과 집터를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거절하니 그날 저녁부터 해서 야금야금 준비하여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모셔갔다는 거였습니다. 맞네. 아니 근데 이게 도깨비가 이게 실제로 이게 이동이 되네요. 그 방법이 있나 보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모시고 와서 다행이었지만 어찌 훔칠 게 없어서 도깨비님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도 도깨비님이 없어진지 몰랐는데 여사님이 급하게 와서 도깨비님 없어졌다고 한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사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아직은 한국에서 무당, 무속인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자신과 같은 사람 2명만 더 있으면 고스트 바스터즈라는 소소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작은 포부를 밝히셨는데 역시 너무 강력한 존재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여사님과 함께 합동작전을 하나 했었습니다. 저의 첫 글이었던 장승하라범과 도깨비글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물귀신을 천도해주는 게 어떻겠냐며 저를 구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물귀신 겁나 무섭게 따라오던 그 귀신이잖아. 어우씨, 천도한다고요?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없지만 준비만 도와달라고, 준비가 끝나면 난 돌아가든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을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찝찝하고 무서웠지만 여사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터라 승낙을 했습니다. 여사님의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신 이유를 듣고 난 뒤 그래도 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우리 동네에 오실 때면 잠시 산책한다며 혼자 나가시고는 했는데 산책 중 그곳을 지날 때마다 밤낮을 안 가리고 바위에 앉아서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번은 무시했지만 도저히 무시하지 못할 지경이 왔고 그 바위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왜 그렇게 서럽게 울고만 있느냐고 물어보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신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비통하거니와 옆에 있는 자신보다 강한 영가들이 굶은 이리떼처럼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여사님은 그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영가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당황은 했지만 그 영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도울 수도 없고 일단 딱 준비만을 도와드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몇 시간 후 여사님은 허리까지 젖은 상태로 다 끝났다며 이제 갔다는 짧은 말만을 하시고는 나무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여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한참 뒤 어렵게 꺼낸 말은 그 이쁜 청춘에 죽은 것도 서럽고 물귀신이 되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안쓰럽다며 한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저수지를 사진으로 찍으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수위가 많이 줄었지만 저곳입니다. 오, 아, 여기가 그 물귀신이 있는 저수지? 와, 뭐야 이거. 표시까지 주셨네? 저 노란 동그라미가 처음 그 존재를 봤던 딱 그 자리입니다. 무섭다. 이젠 뭐 저것을 가도 괴롭힐 존재가 없으니 운동삼아 나왔다가 잠깐 들려서 인증사진 찍어봅니다. 사람들 왕래가 거의 없으니 갈대들만 많이 자랐고 겨울철이라 수위까지 줄어들어 볼품은 없지만 여름철에는 후덜덜한 곳입니다. 이번 글은 어찌 보면 저의 첫 글이었던 장승할아범과 도깨비 이야기의 귀신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찜찜했지만 어찌 보면 잘 보내줬고 이번 생에서는 만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뭔가 홀가분한? 뭐가 되었든 좋은 곳으로 보내게 되어 다행입니다. 최근 농사도 끝나고 할 것도 없고 해서 커피와 애플파이를 사서 여사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군고구마를 먹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합석 후 김치에 고구마, 애플파이에 커피로 배를 채우며 수다 삼매경에 빠졌었는데 중간에 반려견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은 제가 키우던 강아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시골 잡종 백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누군가 나의 곁을 지키던 존재가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큰 덩치에 흰털이 포인트라 구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17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여사님께서 구름이를 보고 싶냐며 물어보셨는데 뭐 당연한 거죠. 비록 시골 똥강아지였지만 수입 간식까지 대령하던 존재였으니. 근데 구름이는 여사님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꽤 이뻐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고 싶다며 이야기를 했고 여사님은 또 다른 수호신은 아니지만 하승진 닮은 수호신님이 곁에서 데리고 지내며 이뻐하고 있으니 그냥 눈에는 안 보이고 같이 지낸다는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리 생각하면 만져도 보고 싶고 간식도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 아무튼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며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재미있다면 다음에는 장편으로 여사님과 함께 머리를 굴려서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도토리님의 여사님과 가수댁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몰입이 잘 되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그 여사님이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사님도 제 영상을 본다고 하셨었나? 뭔가 이제 그 여사님일 것 같긴 한데 엄청난 어쨌든 미인이시네요. 야, 근데 진짜 기구하다. 아니 원래 모델을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신이 이렇게 온 거잖아. 진짜 너무 싫겠다. 이게 꿈이 있는데 그걸 이뤄야 되는데 신이 왔어. 갑자기 내가 그 일을 못해. 신을 받으래. 얼마나 짜증날까 진짜. 하여튼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님이 그분 맞죠? 그 전에 도토리님이 제가 뭐 유튜브 라이브 하면은 이렇게 뭐 같이 뭐 후원하기로 했다고 하셨던 그 여사님 맞나요? 그게 궁금한데요. 그분 맞아요? 제 거 영상을 보세요? 그 여사님께서? 정주행하시고 계속 본다고요? 그래요? 구독자시라고? 장거리 기도 때 빼면 계속 본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괴담을 하다 보니까 뭐 전에도 이제 몇몇의 이제 무당이나 박수무당이죠. 그런 분들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 주변에 뭐가 안 보이긴 한다. 이게 뭐 이렇게 카메라에 비추는 걸로 봤을 때도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게 뭐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봤을 때 뭐 주변에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긴 했거든요. 몇몇 분 오셨었어. 그러니까 괴담을 하긴 하는데 무당분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당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시시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직접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벨이 다르잖아요. 본인은 그 직업을 띄고 있는 거잖아. 직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일에 종사를 하고 그거를 직접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무섭나? 그냥 재밌는 건가? 아니면 공감이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좀 신기합니다.